부종이 어디에 왔는지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질환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신 부종에 거품류를 동반한다면 이 증상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오호, 네. 네. 우리가 보통 몸이 자주 부으면 혹시 콩팥이 걱정이 되는데요. 저 역시 그 전신 부종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면 진짜 왜 만성 붓는 건지. 콩팥병. 그럼 콩팥이 안 좋으면 이제 왜 붓는 거죠? 네. 콩팥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수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수분량이 부족해지면 요 농축을 통해서 수분을 내보내지 않게 되고 몸에 수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수분 배출을 늘려서 소변량을 늘려서 이제 부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팥이 하는 일인데 콩팥병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몸에 수분이 많이 있더라도 충분히 배설을 못 시켜서 이제 수분이 쌓여가지고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렇게 전신 부종이 있을 때 단백뇨가 같이 있게 되면 이 단백뇨 때문에 또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몸에 붙지 않게 해주는 그 수분을 잡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돼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단백뇨가 되면 거품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품이 단백질 빠져나가게 되면 몸속에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기는 이제 콩팥병 때문에 생기는 부종은 특히 이제 중력 방향부터 아래쪽부터 이제 차여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다리 같으면 전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발등부터 시작해서 발등, 발목, 정강이 이런 순서로 이제 점차 올라올 수가 있고요. 특히 밤에는 누워 있으니까 눈두덩 주위에 먼저 부종이 생겼다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다리 쪽으로 가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부종은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꽤나 받거든요. 어딘지 짐작되시죠? 얼굴이 많이 붓는다면 이거 뭐 먹고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콩팥병, 혈관 부종,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김태준 교수님. 네, 얼굴에 생기는 부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콩팥병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라면요, 이제 몸 신체 중에서 가장 이제 이게 느슨한 조직이 있는 부위가 바로 이제 눈가 주위, 눈 주위에 이제 조직이 가장 느슨하기 때문에 수분이 쌓이게 되면 눈에 가장 먼저 이런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얼굴은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보는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있는 붓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특히 얼굴에 부종이 생기고 또 저녁에는 다리 쪽으로 수분이 쌓이는 이런 부종이 생긴다면 이제 콩팥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혈관 부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입술이 왜? 눈가 주위 혹은 입술 쪽에 이렇게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침 저녁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런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렇게 노출이 됐을 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를 줄여주는 약을 쓰거나 했을 때 금방 가라앉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눈가 주위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눈가 주위의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눈이 약간 붕어처럼 튀어나와 보이게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함께 의심해 보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런 거겠죠, 교수님? 그런 거 아니고. 네. 걱정이 되네요. 저도 아침에 분장하고 거울을 봤더니만 얼굴이 좀 부어 있는데요. 어제 집사람이 못 먹게 하던 라면을 먹고 잤더니만 조금 붓게 꿀만 됐는데 그러셨구나. 네. 주말에 뷔페나 또는 뭐 지인들을 만나셔가지고 맛있는 회식을 하신다거나 라면 같은 거 밤에 특히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되면 퉁퉁 붓게 되죠. 그게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물을 같이 많이 먹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얼굴 쪽에 연한 조직 쪽에 물이 많이 끼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특히 얼굴에 붓기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특히 밤에 무슨 짜거나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것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면 우선 당장은 별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부종을 만들 수 있는 콩팥이나 혈압이나 심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건강하고 덜 붓는 얼굴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많이 붓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심장 질환과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네요, 이 관절염까지. 교수님. 네, 대부분 이제 제 외래에 오시는 심장이 나빠서 붓는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열이면 열, 다리가 부어서 오십니다. 발등이나 네. 다리가 부어서 오시는데 그 이유가 심장이 여기 있게 되고 가장 먼 쪽이 발 쪽이기 때문에 심장의 어떤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피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심장에서 가장 먼 발부터 붓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이 붓는다라고 하면 심장병 먼저 의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붓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호흡 곤란이 심하다 또는 기침이 나거나 하면 심장병 의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은 왜 그러냐? 우리 특히 왜 그 전날 집안일 많이 하신 어머님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손 마디마디가 좀 이렇게 통통하게 부어 있는 분들 예. 많으실 겁니다. 그게 관절을 많이 쓰거나 특히 관절염이 생긴 상태 같으시면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 마디마디가 부종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혹시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마디마디가 많이 붓고 또 손이 좀 뻑뻑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관절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 손, 발만큼이나 많이 붓는 데가 또 다리잖아요. 근데 다리는 동반 증상을 잘 봐야 된대요. 일단 다리가 붓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숨이 가쁘다면은 심장 질환,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건 너무 무서운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가 먼저 붓게 되고 그리고 숨이 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병이 바로 심장병인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일단 다리가 오른쪽 왼쪽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네. 네, 많이 났고 또 그다음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이 같은 분의 환자 엑스레이인가? 사진인데요. 가장 왼쪽이 폐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정상적으로 공기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사진이고 숨이 차서 다리가 부어서 저한테 오셨는데 가운데 보이는 거로 폐 부종, 즉 폐에 물이 찬 것이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흉막 삼출이라고 그래서 늑막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요. 하얀 게 물이에요? 네, 저렇게 되면 저기 안에다가 관을 넣어서 물을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심장이 나쁘면 왜 숨이 차냐? 심장과 폐는 이웃 사촌입니다. 한쪽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옆집도 같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게 되고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폐 부종, 폐에 물이 차는 것이 정상적인 폐 조직 안에는 공기만 들어가서 공기만 가볍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방방마다 보시면 파란색의 물이 이렇게 차여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저렇게 되면 숨도 차고 거러렁거러렁하는 폐 소리도 나고 가래가 색깔이 하얀색이 주로 나게 되고 거품 가래가 나게 되고요. 심하게 되면 그 전날 밤에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숨이 많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숨이 찬데 같이 붓는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심장병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심장이 안 좋은데 폐 부종이 생긴다니까 이거 무섭네요. 심장 판막이 이상하거나 또 고혈압이 있어도 다리 부종이 심해진다면서요? 네,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폐 부종, 다리 부종으로 숨이 차서 외래 오시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심장의 판막. 판막은 소위 말해서 심장 안에 있는 4개의 방 사이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이 제대로 열리거나 또는 닫혀야 되는데 잘 닫히지 못하거나 또 잘 열리지 않았을 때는 뭐 당연히 심장의 기능 때문에 이렇게 폐에 물이 차고 숨이 찰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간혹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거나 당장 증상이 없다고 무시하고 지내시다가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압을 측정하면 뭐 200 이상 이렇게 나오시는 굉장히 심한 고혈압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찰 수 있고 또 고혈압을 잘 관리하시더라도 콩팥이 나빠져서 또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찰 수 있기 때문에 혈압에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